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가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열거하며 그 결과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인이 쓴 칼럼인지 맞나 싶을 정도로 팩트 폭력이군요. 그러나 명쾌한 설명에 누리꾼들이 무릎을 꿇어버린 반응 함께 보시죠. 통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임금이 2020년에 일본보다 9%가량 높은 수준이 됐다. 각종 국제 랭킹에서도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더 상위권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에 안주해 기술 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아베노믹스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40% 정도니까 GDP로 보면 일본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GDP 전체보다는 1인당 숫자다. 게다가 한국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 듣기 싫은 소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일본과 한국의 연간 평균 임금 추이를 보면 역전은 2015년에 일어나고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한창 진행 중일 때다. 한국의 실질 임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괴리는 커질 것이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기술이 정체되어 있다. 이는 특히 첨단 정보 관련 산업에서 뚜렷하다. 일본에는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는 삼성과 LG 양대 메이커가 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메이커다. 또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것은 여러 랭킹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6월 발표된 제네바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 2021에 따르면 2021년 순위는 한국이 23위이고 일본은 31위이다.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 8위, 일본이 27위이다.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보 랭킹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일본은 14위다. 반면 한국은 세계 2위다. 일본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28명 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평화상 이외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이나 고등교육 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과거의 연구 업적에 대한 것이며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과거 일본이 기초연구에서 세계의 첨단 그룹에 있었다는 것이다. 장래의 연구개발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대학의 상황에 나타나 있다. 한일 대학교를 비교하면 어떨까? 세계 대학 순위에서 아시아 20위까지를 보면 중국 7개교, 한국 4개교, 홍콩 4개교, 싱가포르 2개교, 대만 1개 교다. 일본은 2개교, 즉 도쿄대 6위, 교토대 10위 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의 2배다. 4개의 대학교는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포항공대다.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를 봐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주요한 국제기관의 톱에는 일본인이 앉아있지 않다. 반면 한국인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WHO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장 등 한국의 인재는 중요한 국제기구 수장의 중책을 맡을 만한 지도력, 지식, 인맥, 네트워크력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상급뿐이 아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해외에서 일할 자리를 찾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인의 내향성은 옛날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일본이 진지한 기술 개발의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평가에 대해 보통 주가가 오른 것이 플러스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주식 보유자 입장일 뿐 국민 대부분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니다. 주가 상승은 일본인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는 정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비극이다. 파이낸셜 플랜 전문가 댓글.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6만 명으로 일본인의 약 4배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에도 고급 인재는 한국인들이 많고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외향적이고 사회 경쟁이 심화돼 있어 상승 지향이 강하다고 느낍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가정들은 세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보유하거나 국제 학교에 보내는 등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은행이 지폐를 찍어내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인근 국가에 추월당해 버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갑자기 믿을 수는 없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급료가 오르지 않고 버려져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우수한 사람을 스카우트로 뺏기며 스스로 쇠퇴하는 계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상급 국민들에게 잘 먹히니까 좋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우수한 사람은 일본에서 없어지고 급료는 오르지 않으며 자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우수한 사람들이 앞으로 적어질 텐데 근본부터 생각할 때가 아닌가. 20년 넘게 재정위기를 외치며 디플레이션을 방치해 필요한 기술 투자와 교육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본다. 정치의 책임이지만 결국 일본 국민의 뜻을 모아 쇠퇴의 길을 택했다. 숫자는 냉철하게 현실을 드러낸다. 눈을 떼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 시대의 국가 전략을 구축할 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억울한 기사군. 일본은 기술을 지탱하는 엔지니어나 연구자의 급여나 지위가 너무 낮다.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상품과 미래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데 돈을 버는 사람은 연예인, 금융거래자와 경영자뿐. 이들 누구도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 경영자는 연수입 억 단위이고 종업원은 평균 400만인가? 한 인간이 평균적인 인간의 100배가 넘는 가치란 정말 있는가? 경영자는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본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자기만족의 세계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진흥, 이과교육, 기초연구, 첨단 방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민당 장기 집권이 정치의 폐색감을 낳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슬픈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시장의 축소를 낳았고 신기술 담당자인 젊은 인구도 줄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낮다. 국가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성장이 느려져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돌쇠 한마디. 일본이 한국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요즘 자주 보이는 편이군요. 하지만 그들의 정치는 변하지 않기에 우물에 오래오래 갇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